정말 말씀하신 대로 선수와 선수를 본다면 1대1로 본다면 기량이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말 전략을 잘 짜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다면 정말 수비 역습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걸 좀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상대의 공격 패턴에 따라서 우리 수비가 이제 휘둘릴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우리와 할 때는 물론 이 포르투갈 자체가 장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밸런스 중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막 정신없이 다 올라와서 공격하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우리와 경기를 할 때는 그래도 저는 비나그리 선수와 달롯 선수의 전진 빈도는 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전은 포르투갈 입장에서 3점을 따고 가려고 할 경기거든요. 그래서 윙백들의 공격 가담은 저는 많아질 거라고 보고 그랬을 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포르투갈은 양 사이드에 조타와 트린캉이 서건 메사키주와 페드로 네투가 서건 간에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반대발 스타일 윙어들이에요. 물론 메사키주 같은 선수는 양발에다 능하기도 하지만은 뭐 조타 트린캉 라인이든 주 네투 라인이든 어쨌든 반대발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달롯 선수가 올라오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트린캉 선수가 이제 중앙 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이제 윙백과 센터백 한 명이 달롯과 트린캉을 따라가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센터백 또 다른 센터백은 하파엘 레앙 선수 쪽에 끌려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가장 경계해야 될 선수처럼 말씀드리는 제드송 선수. 네. 요 제드송 선수가 그러니까 키는 조금 포그바 선수보다 작은데 약간 포그바 선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성큼성큼 들어가면서 개인기도 있으면서 또 슈팅 능력까지 겸비해서 득점에 가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박스 투 박스 형태로 뛰는데 플로렌티누 선수보다는 공격적인 비중이 높은 선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달롯 선수 올라오고 트린캉 선수 접고 들어오고 또 레앙 선수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 여기서 수비들이 이제 이 선수들로 인해서 마크를 하러 들어가는 상황이 빚어질 때 제드송 선수가 아마 빈 공간을 치고 올라가면서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 미드필더들이 해줘야 돼요. 제드송 선수의 움직임을 미드필더들이 따라붙거나 제어해주지 못하면은 우리는 상당히 위험한 지경을 맞게 될 공산이 크다는 거. 그리고 포르투갈의 또 강점이 이제 미드필드에 있는데 이 플로렌티노 선수와 제드송 선수와 누노 산토스 선수가 우리에게는 좀 안 좋은 건데 벤피카 동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벤피카에서 요 세 명이 포르투갈 주전 역삼각 혹은 뭐 정삼각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 미드필드가 벤피카에서 어린 시절부터 계속 같이 해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직력이 상당히 좋은데 그렇죠. 이 선수들이 또 득점 역량들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이제 정종용 감독이 지금 수비력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포르투갈은 이제 우승 후보 2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좀 수비에 신경을 쓰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포르투갈 미드필더들에게 근거리 내지는 중거리에서의 슈팅 기회를 줄 가능성이 좀 많아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내려앉아서 수비를 계속 하는 상황에서 상대 뭐 공격 라인이나 이제 윙백들을 막 막다 보면은 이 볼이 세컨볼 흘러나갔을 경우에 제드송이라든가 플로렌티누라든가 누노 산토스 선수가 충분히 슈팅으로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특히 제드송 선수는 아주 또 킥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네. 그런데 너무 내려앉아 있는 시간을 길게 줄 때 간격 유지가 제대로 안 되면은 상대에게 세컨볼에서 우리가 중거리포를 허용할 공산이 크다는 거. 요거를 또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둬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뭐니 해도 뭐 나이가 어리건 뭐 그래도 이강인 선수에 대한 동료들의 신뢰도도 지금 굉장히 높고요. 뭐 동료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도 강인이한테 볼을 주면 강인이는 볼을 뺏기지 않고 키핑을 하면서 이제 전개를 시켜주니까 신뢰가 가는 동생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동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 의존도를 가급적 줄일 수 있으면 조금 그렇죠. 줄이는 게 좋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지금 국제 세계 언론에서 이 대회 주목할 선수를 꼽을 때 이강인 선수는 빠지는 법이 없다.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는 가장 이름이 알려진 선수이고 또 기량이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고 또 지금 세계가 많이 주목을 하는 스타 중에 한 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드송 선수는 약간 포그바 스타일이라면 플로렌티노 선수는 제가 봤을 때 포르투갈은 아니지만 예전 그 아스날의 비에이라 선수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역시 또 성큼성큼 가면서 상대의 볼을 굉장히 잘 끊어내고 그 볼을 또 전개까지 시켜줄 수가 있는 그 능력을 지닌 선수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강인 선수에게는 플로렌티노 선수가 위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될 공산이 크다. 그리고 이강인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이고 지금 한국팀에서 모두가 이제 주목을 하는 선수라서 우리가 이제 빌드업 과정에서 일단 볼을 잡았을 때 이강인부터 보고 어설프게 계속 주려고 하다가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플로렌티노 선수에게 오히려 먹잇감이 될 커팅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대는 어쨌든 뭐 영상으로 분석을 해도 그렇고 대한민국 팀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요주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상대도 이강인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너무 이강인 선수를 바라볼 수는 없지만 네. 이강인 선수가 중요해요. 네. 이 경기는. 왜 그런가 하면 아마 정종윤 감독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 팀에게 우리가 1차 압박이라 그러죠. 아예 수비부터 빌드업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달려들면 이 팀은 슬슬 툭툭툭 옆으로 잘 풀어내요. 네. 전환 패스에서 그 빌드업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달롯이나 비나그리도 짧게 패스들을 안 하고 중거리 패스, 좀 긴 패스들을 강하게 잘 주더라고요. 쫙쫙.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압박은 그냥 백 패스를 하거나 상대가 좀 불안할 때는 압박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는 내려서 아예 저 2선까지 도달하지 못하도록 거기서 뭐 정호진이 됐던 수비를 잘하는 센터백도 볼 수 있는 자원이잖아요. 정호진은. 그러한 수비를 잘하는 미드필더들이 이강인 선수도 수비력이 뭐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3명의 미드필더가 중앙으로 어쨌든 빌드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런 것에서 거기서부터 끝내줘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올가미 틀고 허리 라인에서 아예 끊어서 그때 사실 줄 수 있는 꼭지점은 어차피 상대가 이제는 공격 한의원도 계시피 측면 수비들도 많이 올라올 거예요. 이제 빌드업이 진행이 되면 중앙까지 그때는 이강인 선수가 꼭점이 돼야 돼요. 이강인 선수의 왼발에서 바로 조용욱, 전세진 혹은 뭐 엄원상 발 빠르잖아요. 조용욱도 막 힘이 있고 그쪽으로 던져놓고 역습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팀이 독일하고 하는 거 특히 보니까 독일도 압박이 강해서 특히 미드필더 쪽 오는 거를 압박을 하니까 이제 롱패스도 그러면 가끔 해요. 왜? 레앙이 이제 원톱이니까 그쪽으로 주는데 오히려 그쪽으로 줬을 때는 우리가 세컨볼에서 오히려 또 바로 역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반대로 생기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시킬 수 있도록 수비하는 방식도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그냥 내려서게 되면 밀려서 결국은 내려서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한현이 얘기했다시피 네, 얻어맞다가 결국 튀어나오는 그렇죠. 볼, 네. 세컨볼 다 뺏기고 그렇죠. 거기서 중거리포 얻어맞고 이제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반복될 공산이 맞아요. 크죠. 파이널 서드까지 들어갔을 때는 이 팀이 상당히 잘해요. 거기서부터는 달롯비나 그리고 올라가서 부분 전술도 막 하고 그대로 중거리 슈팅도 때리고 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밀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여쭙고 싶어요. 지금 죽음의 조에서 첫 번째가 포르투갈, 두 번째가 남아공, 이제 아르헨티나잖아요. 그러면 포르투갈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무승부만 해도 성공하는 거다. 일단 승점 따는 게 중요하죠. 네. 남아공전을 이겨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포르투갈전을 최소 무승부 이상으로 건져낼 수 있으면 물론 이기면은 가장 베스트겠지만 근데 그리고 이제 남아공을 이긴다. 그래서 그때까지 1승 1무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비로소 3차전 아르헨티나전은 조금은 가벼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만약에 설사 패하더라도 1승 1무 1패면은 3위 와일드카드 싸움에서는 충분히 유리한 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원론적으로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1승 2패면 가끔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좀 위험한 거고 사실 1승 2패면은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와일드카드 3위 경쟁에서. 물론 1승 1무 1패가 정말 다른 조가 전체가 막 높은 승점이 나와서 이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1승 1무 1패면 그래도 95% 이상 간다고 오를 보세요. 확률이 높고 1승 2패면 떨어질 확률이 좀 높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경기 만약에 무승부면은 우리는 대성공할 수 있다. 정말 사실 첫 단추를 잘 깨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 잘 준비해서 어떻게든 승리 아니면 적어도 무승부는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